뜬금없이 뭔가가 지금 뭐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자리인데 안 올 것 같다라고 의견이 좀 많았는데 결국은 맞죠? 기다리는 것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자, 이러면서 뭐 지수가 떨어져야지 SK 하이닉스가 같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지수는 지금 반등을 조금 했는데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지금 뉴스가 나와서 이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공매도가 6억에서 25억 정도로 4배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더 생각보다 많이 밀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내용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요거 같은 경우는 미국 반도체 지수가 어저께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 반도체주가 조금 흔들거리면서 오늘 5% 넘게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 박스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까, 저희가. 자, 일단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섹터가 곤두박질 친 영향으로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가 급락을 했다. 최근 반도체주의 부진이 이어가고 있지만 2, 4분기부터는 원가 구조 개선과 수요 증가 등으로 주가 역시 박스권을 돌파하고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2, 4분기? 근데 2분기는 며칠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5월 시작을 했으니까. 2분기가 6월달까지잖아요. 한 달, 두 달 남았는데 이거를 박스권을 돌파할 것인가?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1일 증시에서 뭐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졌고, 하이닉스도 종가상으로 보면은 한 5.38%가 정도 밀린 거죠. 얘네들이 지지난주까지는 뭐 SK 하이닉스 좋다,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러면서 그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 목표가를 막 18만원, 19만원 이렇게까지 막 올렸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그 뒤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반도체 대장주 주가 하락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4.66%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반도체가 일단 하락을 하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표정이 다시금 어두워졌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특히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외인이 300만 주 넘게 팔았거든요.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냈죠. 일단 뭐 이 같은 매도세 같은 경우는 미국 오스틴 공장 셧다운이라든지 인텔의 파운드리 뭐 시장 진출에 따라서 경쟁 확대 우려 등 국내 기술주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또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잇따른 증설과 디램 가격 상승폭이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일단은 뭐 하나투자증권 연구원님께서는 뭐 반도체 업종 대표주의 뭐 1,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기록하고 나서 2, 4분기에는 매출 증가율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요. 매출 증가율이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흐름이 부담 요인이다 라고 했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님께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장기화에 따라서 IT 제품의 생산 차질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디램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 업체들의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가격 상승세 완화 등 반도체 산업 내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기업 주가가 조정기를 겪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없었어요. 그 재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부분이었는데 뜬금없이 뭔가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전자기기 이런 데서 지금 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반도체가. 근데 이게 지금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고가 없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공급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당장은 여기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공장들이 멈춰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사이클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재고가 이만큼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 재고를 수요가 늘어나니까 재고가 막 없어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쵸?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공급을 좀 늘려가지고 재고를 좀 채워야 놔야 되겠다 이러면서 공급을 늘리면서 투자가 되는 거죠. 시설 투자라든지 뭐 공장 증축이 된다든지 이러면서 공급을 늘려놨는데 수요가 어느 순간 완만해지는 거죠. 이만큼 막 올라갔던 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가 어느 순간 이 공급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수요고 이게 공급이며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호황에서 불황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이클,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 일단 다만 증권가에서는 2, 4분기부터는 실적 개선과 함께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일단 PC 수요에 대한 전망치도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하반기 신규 아이폰 출시로 모바일 디램 수요도 생길 것이다. 이에 글로벌 테크 업체들이 최근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2, 4분기 실적 가이던스 전망치라고 합니다.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는 점들까지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2, 4분기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체의 실적 상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좀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SK 하이닉스 낸드 사업 분사설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일단 SK 하이닉스가 지난 4일 기술사 무직 노조 측이 요청한 솔루션 개발 조직 분사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해 사실 무근이다 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구성원들 사이에서 솔루션 개발 조직 분사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 분사에 대한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불안해하는 구성원들을 위해서 회사의 공식적인 사실관계를 공지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SK 하이닉스는 그럴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하고 있네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일단 지난해 10월 인텔의 낸드 플래시, 그 다음에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해서 SSD라고 하죠. SSD가 하드보다 일반 하드보다 굉장히 빠르죠. 조용하고. 사업 부문을 10조 3천억 정도의 인수를 하는 계획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올해 말에 1차로 8조 정도 지급을 하고요. 남은 2조 3천억 정도는 2025년 3월에 2차로 제공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죠. 인텔의 SSD, 낸드 단품 및 웨이퍼 사업, 중국 다른 공장 등이 인수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낸드를 디램만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고민해 왔는데 인텔 낸드 사업부의 인수는 그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다. SK 하이닉스는 낸드 모바일에 인텔의 eSSD 강점을 가지고 있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인수가 완료되면 D램에 이어서 낸드 사업에서도 글로벌 선두권으로 도약할 것이다 라고 좀 긍정적인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좀 변동성이 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밀린다라고 하면 이 박스권 안에서 분할로다가 매수하면 된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다이렉트로 좀 크게 밀리긴 했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좀 크게 밀리긴 했어요. 물론 이제 공장들이 멈춰서는 이런 현상도 있고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지수도 일부 예전에는 조금 살짝 하락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 라고 하더라도요 생각보다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공매도 영향이 조금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어저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했던 부분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121선 여기까지 이탈하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이 두 번째 박스권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다. 여기 라인은 그렇게 겁먹을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분할로다가 매수에 들어가면은 충분히 이런 슈팅, 그래서 전 고점을 돌파하고 모든 리포트들이 말을 했듯이 목표를 16만원, 18만원 이렇게 잡고 진행을 해봐도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분기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조정의 기간이 나올 수는 있고요. 3분기에는 다시 한번 재상승의 기간, 그 다음에 4분기에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기간,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나눠서 구분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이벤트 진행을 하거든요. 5월은 어제 허브경제TV 요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12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원꼴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5월 31일까지인데요. 뭐 시간이 좀 많이 남았네. 좀 더 지켜보겠네. 이런 생각하시면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빨리빨리 진입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고객센터 1644-1873 또는 카카오톡으로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4층 채널이 있다 보니까 회원님께서 상담을 카톡을 하실 때에는 좀 정확하게 친구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는 어떻게 하느냐, 카카오톡 상담 메뉴에 보면은요, 친구 추가 아이콘, 요게 동그라미, 요거 클릭을 하시고요. 화면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 아이디로 추가 있는데 요거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HBTV1004라는 아이디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희 허브경제TV 로고와 함께 친구 추가 버튼이 생성이 될 건데 요거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고 저희한테 인사말 남겨주시면은 저희 상담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영상 보시는 거 잠깐 스톱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